세상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비진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방법이자 내 안의 천재성을 이끌어내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 몰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국내 최고의 몰입 전문가 서울대학교 황농문 명예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건 사람도 마찬가지고 점점 쓸모없는 인간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름에 막 더운 데 가면 열이 많잖아요. 네. 그 열을 팔 수가 있나요? 못 팔죠. 그 열을 아무도 못 써요. 네. 전기가 있으면 전기 에너지를 쓸 수가 있지만 우리가 쓸모있는 에너지가 쓸모없는 에너지로 바뀌는 거를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고, 사람도 제가 볼 때는 네. 쓸모있는 인간으로부터 쓸모없는 인간으로 바뀌는 거가 타락이라는 말을 쓰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하는 사람. 제가 사례를 소개를 할 텐데요. 예. 연주자가 되고 싶은데 콩쿠르에 한 번도 입선을 못했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연습은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힘이 드니까. 네. 머리로 생각을 하면 돼요. 피아노 치는 걸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에 서울대학교를 정년하고 몰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몰입의 저자 황농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지난 시간에 몰입에 대해서 저희가 수업을 들었는데 정말 몰입되는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일단 드리면서요. 또 제가 애 셋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엄청 중요한 아마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몰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그럼 몰입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해달라. 근데 제가 말을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수업에 대해서 좀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 인생의 우리의 꿈은 오르막인데 우리의 습관은 내리막이어서 우리가 오르막길을 가는 법을 알면 이제 인생의 대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근데 인생의 그 오르막길을 가는 방법은 뭐냐면 오르막은 힘들어요.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서 즐거움을 느끼면 그 오르막을 또 간다라는 거야. 그죠? 그리고 또 정상에서 오래 머물면 좋은 거예요. 그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오르막을 가서 이제 정상에 가서 계속 머물러서 행복한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근데 저는 평상시에 조금 스마트폰을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스마트폰을 멀리 하는 것도 그 몰입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이제 우리의 집중력을 뺏어가는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식의 무대에 내가 몰입하고자 하는 것을 올려놔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의식을 누가 점유하느냐, 의식의 무대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자극의 경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극이 센 애들이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자극이 센 거예요. 쇼폼 이런 것들이 자극이 세서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자극이 센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자극이 계속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 비상사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건 전두엽인데 전두엽이 활동을 안 하고 이제 변형계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편도체가. 그러니까 감정에 내가 우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두엽을 안 쓰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제 그런 판단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점점 손상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제가 몰입하는 방법을 사용하면은 그 손상된 집중력, 손상된 전두엽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니 근데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교수님. 아까 우리 이동엽 씨가 이제 아이들 3명 키우고 몰입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이들은 사실 좀 산만하잖아요. 어른들에 비해서 이제 뭔가 집중하기 힘든데 몰입을 잘하는 그런 뭐 나이대, 연령대가 또 뭐 따로 있나요? 어떻습니까? 전두엽이 발달이 되면 몰입을 잘해요. 전두엽이 그러니까 이제 그건 어른들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유리하고. 아, 그렇구나. 그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나오는 건 어린애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몰입의 즐거움은 어린애들이 더
더 민감하게 느껴요. 그러니까 그 장단점이 다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스마트폰 때문에 다 집중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고 네. 전 세계적으로 ADHD 환자가 늘고 있고 우울증 환자가 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 자극에 노출이 되면 결국은 우울증에 걸려요. 결국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건데 스마트폰의 기술을 발달을 막을 수는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 그래요. 빨리 어린 시절에 전두엽을 발달시켜라. 그러면 전두엽이 발달된 아이하고 발달되지 않은 아이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 똑같이 스마트폰을 볼 수도 있고 게임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전두엽이 발달된 아이는 내가 왜 쓸데없는 걸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이예요. 야, 그게 딱 저네요. 네, 전두엽이 발달되지 않은 애는 그런 생각을 못 해. 못하죠, 그냥 두 분은. 재밌으니까 하는 거야. 두 분은 못해.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린이 때는 얘기하죠. 예? 어린이 때 그랬어요? 어린이 때 그 전두엽을 키워놔서 그런지 저는 이렇게 딱 보고 나면 쓸데없네 하고 탁. 교수님 버리죠. 강의를 빨리 듣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등몰입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니까 의도적인 몰입이라고 하는 건데 왜 의도적인 몰입이라는 이름을 붙였냐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고 그러면 실패한 삶을 살게 돼요. 예. 우리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걸 데그레데이션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데그레데이션. 우리말로 하면 퇴화, 이제 타락 뭐 이런 뜻이거든요. 디그레이드, 그레이드가 떨어진다. 디그레이. 디그레이드. 네. 그런데 우리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건 사람도 마찬가지고 점점 쓸모없는 인간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엔트로피가 낮은 물질이 휘발유, 전기 이런 에너지들이에요. 그게 엔트로피가 낮은 에너지들이고 그것이 점점 열로 바뀌면 이제 쓸모가 없어져요. 쓸모없는 에너지로 바뀌는 걸 우리가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그걸 이제 데그레데이션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열은 에너지가 쓸모가 없냐면 제가 여름에 막 더운 데 가면 열이 많잖아요. 네. 그 열을 팔 수가 있나요? 못 팔죠. 그 열을 아무도 못 써요. 휘발유가 있으면 휘발유를 내가 쓸 수 있지만 전기가 있으면 전기 에너지를 쓸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쓸모없는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쓸모 있는 에너지가 쓸모없는 에너지로 바뀌는 거를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고 이제 데그레데이션 된다고 하는데 사람도 제가 볼 때는 쓸모 있는 인간으로부터 쓸모 없는 인간으로 바뀌는 거가 타락이라는 말을 쓰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하는 사람, 그러니까 엔트로피를 낮출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명은 고도로 엔트로피가 낮은 사회예요. 문명이 발달이 된다는 건 아주 낮은 확률을 구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걸맞게 내가 엔트로피를 낮출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문명의 노예가 돼요. 계속 끌려다니고 계속 수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집중하지 못하고 몰입하지 못하면은 계속 힘들게 사는 거야.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야. 왜냐면 문명이 발달하는 건데 고도로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나도 걸맞게 엔트로피를 낮출 수 있어야지. 내가 낮출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가 너무 힘들고 자연인으로 살아야 돼요. 뭐 아프리카 같은 데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시 시대에서 살아야 돼. 거기가 엔트로피가 높은 사회야. 근데 현대 사회는 엔트로피가 낮은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나도 엔트로피를 낮출 수 있어야 거기에 맞게 내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의도적인이란 말은 뭐냐면 자연스럽게 흐르는 거에 내가 의도적으로 관여하겠다. 확률을 바꾸는 거를. 근데 확률을 바꾸는 거가 시냅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냅스를 내가 변화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을 하겠다라는 거가 의도적인 몰입이에요. 예를 들어서 의도적인 몰입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몰입 상태라고 하는 건 관련된 장기 기억, 시냅스 배선이에요. 장기 기억하고 시냅스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련 시냅스를 다량으로 활성화시키면 몰입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에 몰입이 돼 있다. 그러면 재미가 있고 기량이 높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야구를 하는데 몰입이 안 돼 있으면 투수가 던지는 공이 싹 지나가요. 제가 치기도 전에. 이게 몰입도가 낮으니까 시냅스가 덜 활성화가 돼서 계산을 못 하는 거예요. 몇 개 계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몰입도가 높아. 그러면 다량의 시냅스가 활성화가 돼서 공이 오는 속도, 방향이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야구공이 축구공처럼 커 보이고 공이 천천히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쉽게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몰입도가 높으면 관련된 장기 기억이 다량으로 활성화된 상태다.
쟤들이 컴퓨터 역할을 하거든요. 감정 컴퓨터. 그래서 이제 의도적인 몰입 가설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원리를 다 이해해서 내가 몰입도를 올리고 싶은 거에 대한 관련 시냅스, 관련 장기 기억을 활성화시키자. 근데 그 활성화시키는 거는 행위를 해도 되지만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생생하게 어떤 생각을 하는 거하고 상상을 하는 거하고 실제 행위를 하는 거하고 우리 뇌는 잘 구별을 못 해요. 비슷한 시냅스들이 활성화가 돼요. 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을 꿀 때 그건 허상이잖아요, 사실. 네. 그런데 관련된 시냅스들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생한 생각이나 실제 행위를 우리 뇌는 잘 구별을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슷한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의 무대에 올려놓으면 네. 그것들이 무의식의 생중계가 되는데 장기 기억의 생중계가 돼서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네. 원리는 간단한데 이제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차이를 만들어요. 삶의 행로를 바꿔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사례를 보여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사례를 이제 소개를 할 텐데요. 예. 어느 예고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메일을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오랜 고민 끝에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일단 저는 예고 2학년에 재학 중인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피아노? 절실한 거야, 이렇게. 이제 자기가 좋아서 한 건 아닌데 이제 하다 보니 좋아져서 연주자가 되고 싶은데 콩쿠르에 한 번도 입선을 못했대요. 그러나 이렇게 이도저도 아니게 해서는 연주자가 되지 못한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도 간절하게 목표를 향해 몰입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간절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근데 이런 메일을 보낸 것 자체가 엄청난 몰입을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간절한 것 같은데. 근데 몰입도를 올리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네, 왜냐하면 몰입 이론은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머리에 항상 상상을 하는 거죠. 그 콩쿠르에 나간 나의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계속 머릿속으로 리허설을 하는 거죠. 네네. 예, 어떤 단계를 계속 만들어서 그 단계를 넘어서는 그런 연습을 미리미리 한다. 네네. 어려운 이 연주하는 부분이 너무 어려운데 이 부분을 어떻게든 계속 연습해서 한번 넘어가는 그런 것들의 희열을 느끼면서 계속 단계를 밟는다. 네네네. 그럼 어떨까? 저도 그냥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피아노에만 몰입을 해라 뭐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 영화 이제 올드보이에 보면 그 최민식이 그 방 안에서 시뮬레이션으로 계속 싸움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머릿속에.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계속 내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으로 피아노를 잘 쳐서 정상급의 연주자가 되는 그런 걸 계속 머릿속으로 돌려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아, 예. 지금 네 분 다 거의 다 맞히셨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르막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할 때 오르막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몰입도가 올라면 한참 더 올라가야 돼요. 정상까지 가려면. 그러면 요까지 하고 다 그만둬요. 그러니까 오르막만 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싫어하지. 그러니까 피아노가 싫은 거야. 연습이 괴로운 거야. 오르막길을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가야 돼요. 어디까지? 정상까지. 그러니까요. 그게 어렵지. 이해 가세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정상까지 가려면? 계속 연습. 연습은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힘이 생각을 드니까. 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머릿속으로 계속 연주를 해보고. 그렇죠. 머릿속으로, 머리로 몰입. 예, 머리로 생각을 하면 돼. 피아노 치는 걸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학생한테 해준 어드바이스예요. 연습할 때뿐만 아니라 연습을 하지 않을 때도 오로지 그 곡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련된 계속 이게 생중계가 돼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하고 쉬면서 휴대폰 보면서 몰입도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르막길인데 내리막을 자꾸 가는 거야. 계속 올라가서 정상까지 가야 좋은 시간을 갔는데 이렇게 하다가 다시 내려가 버리는 거야. 쉬는 시간 동안 다 몰입도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계속 생각을 해주고 계속 해야지 활성화가 되는데 비활성화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비활성화 속도보다 활성화 속도가 더 빨라야 올라가는데 우리가 몇 시간 연습해놓고 휴대폰 한 30분 보면은 다 떨어져요. 비활성화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그 쉴 때 쉬지 말고 그냥 생각을 계속 뭐 그러니까 그 곡을 친 대가의 비디오를 봐도 되고 관련된 걸 하면 돼요. 관련된 곡을 얘기해도 되고 계속 그 관련된 거를 계속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교수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내가 안 보고
좀 잠깐 좀 쉬고 내가 이거 연주 잘할 때까지는 좀 끊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네네. 밥 먹거나 샤워하거나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도. 그런 걸 할 때도 네, 샤워하면서 생각하면서. 머리를 감으면서 그렇죠. 생각하고 그렇죠. 밥을 먹으면서 네. 그 맛이 뭔지도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지만 계속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식사를 할 때는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생각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 네. 식사를 할 때는 이제 들고만 있어도 돼요. 그 생각을 그냥 이렇게 또 프로세싱을 하는 게 아니라 들고만 있게. 그래서 소화하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가벼운 생각을 하면은 소화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조정을 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운전하고 그럴 때는 생각을 들고만 있어요. 위험하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신호에 쓰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그 강도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 강도를. 그러면 의도적으로 몰입을 해도 자연스러운 몰입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몰입을 해도 효과가 있다. 그렇죠. 이런 그래서 의도적인 몰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일부러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부러 몰입도를 지금 오르막을 계속 가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의도적인 몰입이에요. 자연스러운 건 아니고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할 때 스트레스를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 편안한 자세로 쉬면서 머릿속으로 연주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쉬는 듯한 느낌이어야 돼.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도 계속 잡생각이 확 들어오거든요. 그게 깨진단 말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어떻게 막습니까? 잡념이 들어오면 예. 전혀 당할 필요가 없어요. 몰입도가 낮을 때 잡념이 들어오는 건 자연 법칙이에요. 들어옵니다.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책할 필요가 하나도 없고 네. 잡념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잡념이 들어왔네. 나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거를 잡념을 쫓지 말고 네. 요거를 다시 올려놔요. 그러면 얘는 밀려나요. 그러니까 의식의 무대에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어. 네. 그래서 내가 의식의 무대에서 쫓겨났잖아. 이 피아노에 대한 생각이. 그러니까 이걸 다시 생각해. 그러면 얘는 밀려나요. 이게 의도적인 몰입이에요. 이 과정을 계속하는 거야. 계속하면서. 예, 이 과정을 계속하는 게 의도적인 몰입.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자꾸 얘를 올려놓는 거야. 의식의 무대. 예. 그래서 시냅스를 이 무의식 그 고기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관련 장기 기억을. 절실함을 가질수록 유리해요. 네. 절실함 가지고. 절실함을 가질수록 뭐 여기에 뭐가 걸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절실함을 가질수록 유리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왜 이제 여러분들이 절실함을 가질수록 유리하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뭐 추석 연휴, 구정 연휴에 친척들이 모여서 화투를 치잖아요. 예. 근데 몰입이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하시죠? 돈을 걸죠. 돈을 걸어요. 그러면 절실함이 커져서 몰입이 되는 거예요. 네. 이해 가시죠? 네. 네. 그래서 절실함이 커질수록 몰입이 잘 되는 겁니다. 절실함이 커져야 되는구나. 그다음에 콩쿨 당일에도 무대에 서기 직전까지 연습하는데 이런 연주 같으면은 무대에서 몰입이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무대에서 몰입이 안 되면 평소 실력의 절반도 안 나와. 맞아. 근데 무대에서 몰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몰입이라는 거가 제가 해보니까 내가 몰입해야지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며칠 전부터 몰입도를 올려야 돼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그 전날 이제 며칠 전부터 올려놔 고도로 계속 그 생각만 하면 올려가. 이제 피아노 치고 그 생각하고 피아노 치고 하면 몰입도가 올라가요. 네. 거짓말처럼 올라가거든요. 그거를 떨어뜨리지 말아야 돼요. 그걸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무대로 이동 이제 뭐 차로 이동을 하면 거기서도 계속 생각을 하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이 대기실에서는 몰입을 못 한대요. 다른 사람이 막 연습을 하는데 너무 시끄럽대. 그래서 자기 집중을 할 수가 없대. 네. 그러면 이제 몰입도가 떨어지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러면 너가 연주한 곡을 휴대폰으로 녹음을 해서 이어폰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라.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학생이. 시끄러울 때는 이어폰을 써가지고. 자, 이게 이제 의도적인 몰입 방법입니다. 피아노. 의도적이네요. 다른 것도 다 거의 마찬가지예요. 뭐 골프, 양궁, 테니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주가 지났어요. 5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어려운 콩쿨 예선에 붙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태어나서 제일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몰입이 워크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거가 관련 장기 기억을 활성화시켜서 의도적으로. 내 의식을 바꿔놓는 거예요. 예, 저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바뀌나 봐요. 몰입을 실천하기 전에는 연습할 때 1시간도 제대로 집중 못하고 50분 채우기를 기다리며 시계를 3분마다 쳐다보곤 했었는데 지금은 3시간은 거뜬히 집중해서 연습할 수 있고 가끔씩 시계를 보면 1시간씩 지나 있어 놀랄 때도 있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전에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돼서 외국을 돌아다니며 연주하면 멋있겠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그쵸. 이제 몰입을 하면서 어떻게 바뀌나 봐요. 몰입을 하니까
지금은 한 사람이라도 더 내 연주를 듣고 웃을 수 있다면, 삶의 이완을 얻을 수 있다면 손가락이 부서져도 좋다는 생각으로 연습에 임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치가 이게 뇌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냅스 활성화를 이렇게 바꾸면서 여러 가지가 바뀌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제가 치는 곡을 생각하다가 얼른 연습하고 싶다. 빨리 피아노 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고 연습할 시간이 생기면 너무 신났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행로를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제가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했잖아요. 뇌과학, 엔트로피 이렇게 접근해서 우리의 그 정보가 확률을 바꾼다. 그 정보 처리를 하는 것이 시냅스다. 장기 기억이다. 거기를 활성화시키자. 그게 무의식이지만 의식의 무대에 둬서 의도적으로 생각을 해서 걔들을 활성화시키자. 그러면 몰입도가 올라가서 기량도 바뀌고 감정도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워크한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제 실기 시험을 본 겁니다. 실기 결과가 나왔는데 1등에는 못 미치지만 제가 여태껏 본 실기 시험 중에 제일 등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갑자기 바뀌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 자기가 이제까지 한 것 중엔 최고 점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학생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3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 실기 시험에서 무대에서 만족스럽게 치지 못했는데 피아노과 3등을 했습니다. 피아노과는 50명 정도 됩니다. 이번 실기 성적은 제가 6년간 봤던 실기 중에 제일 잘 본 거에서 너무 기쁩니다. 그러니까 6년간 제일 잘 본,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이 이제 고3이니까 이제 대학을 갔잖아요. 네, 서울음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험 공부를 위한 건데요. 이제 수험 공부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다 이제 몰입하고 싶어 하는데 몰입이 안 되는 거죠. 이번 얘기를 보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무기력해지는 것 같고 지속 가능한 최선이라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지 이제는 의문마저 듭니다. 공부를 그만둘까의 기로에 서 있는 지금에 와서야 용기를 내서 교수님께 두서없이 메일을 보냅니다. 어떻게 해야 무기력해지지 않고 공부를 습관처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짧게라도 좋으니 좋은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몰입이 안 되는 거죠. 몰입도를 올리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험 공부에 대한 이제 몰입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사람들이 잠부터 줄이려고 그러는데 잠이 제일 중요해요. 잠을 줄이면 안 돼. 그래서 잠은 충분히 자고요. 잠잘 때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는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낮에는 모든 활동이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 엔트로피를 낮추는 물질들이 언제 만들어질까요? 잠잘 때 만들어져야 돼. 그러니까 신경전달 물질 이런 것들이 다 잠잘 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잠을 부족하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집중을 하려면 그걸 집중시켜주는 물질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부족해서는 안 된다. 수면이. 그다음에 이제 이완된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된 집중을 할 수도 있고 이완된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스님들이 참선을 하실 때 이완된 집중을 하실까요? 집중된 집중을 하실까요? 이완된 집중을 해요. 명상이 이완된 집중이에요. 기도가 이완된 집중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집중 그러면은 다 긴장을 한다고. 각을 세우고 그런다고. 그러면 오래 못 가. 그렇잖아요. 그게 자체가 지쳐버려 그냥. 이완된 집중을 하면 스님들은 3개월 동안 하시잖아요. 간화성을. 거기서 굉장히 많은 중요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3개월 동안 집중이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완된 집중을 하면 한없이 간다. 네, 그래서 이완된 집중을 해라. 사실은 뭐든지 잘하는 사람들은 힘을 뺍니다. 생각도 힘을 빼야 돼요. 그래서 이완된 집중을 해라. 이완된 집중. 그러니까 이완된 집중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금방 졸려요. 그러면 졸리면 선잠을 자면 돼요. 앉은 자세에서 자는 게 선잠이고 선잠은 수면이 이제 N1 수면, N2 수면, N3, N4 이렇게 있는데 N1 단계의 수면을 선잠이라고 그래요. 10에서 15분. 딱 잠이 들었고 10에서 15분이 선잠이에요. 그거 딱 깨면은 이제 몰입도가 불연속적으로 올라가고 머리가 맑아지고 선잠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5번도 좋고 10번도 좋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완된 집중을 하고 이제 졸리면 선잠을 자고 그 대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깨어있는 시간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하는 거. 간화선에서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저걸 1초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저게 몰입도를 올리는 거야. 저렇게 안 하면 몰입도가 떨어져요. 뭐. 그러니까 저거를 가볍게 보는 사람들은 몰입도를 다 못 올려요. 뭐 휴대폰 조금 보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카톡 이 정도 하면 괜찮겠지. 절대 몰입도가 안 올라가요. 그래서 1초 원칙을 지키는 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걸 얼만큼 지키느냐에 따라서 몰입의 효과를 보고 안 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가능한 얘기일까요, 교수님? 깨어있는 시간 1초도 쉬지 않는 게. 그러니까 저런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니까 본인이 저걸 해서 효과를 봐야 그 노력을 하게 돼요. 네. 그 전에 그걸 안 믿으면 저 노력을 안 하게 돼. 그리고 이제 저걸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도파민이 많이 나와요. 몰입도가 올라가면. 그러면 네.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면 우리가 낮에 이제 뇌 활동을 하고 나서 생기는 그 노폐물이 뭐 베타 아밀로이드, 뭐 타우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치매 유발 물질이고 뇌신경을 파괴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게 이제 잠을 못 자고 그러면 뭐 정신병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BDNF가 분비가 되고 잠도 잘 오고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을 이제 해결을 한다고요.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 그러니까 숨이 차고 충분한 땀을 흘리는 운동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한 과목을 최소 일주일 이상 하라는데 저건 뭐냐면 A라는 과목에 몰입을 하면 A와 관련된 장기 기억이 활성화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상태를 만드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뇌의 인테리어가 A 과목에 좀 특화가 돼 있는 거예요. A에 이제 몰입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른 과목으로 바꿔버리면 이 어렵게 만든 이 인테리어를 다 부숴버리고 다시 B라는 인테리어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인테리어를 만드는 몰입도를 올리는 과정이 오르막길을 가는 거야. 힘들어. 그래서 한 과목을 최소 일주일, 뭐 저는 뭐 2주일도 좋다. 계속 그 한 1회독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하라는 거고요. 이해 위주, 생각 위주. 이해하고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인출 위주. 그러니까 공부한 걸 덮고 다시 이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인출을 하고 생각을 할 때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하는 거는 몰입도가 잘 안 올라가요. 무조건 내가 주입식으로 강의를 듣거나 이런 것들이 몰입도가 잘 안 올라가요. 내가 이해 위주 생각을 해야지 몰입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몰입도를 올리는 과정은 진도가 느리더라도 천천히 이제 소화하면서 가야 되고요. 미지의 문제는 가급적이면 스스로 해결하라는 거고, 결과보다는 과정. 그러니까 시험이 다가오면서 걱정이 되면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몰입이 안 돼요. 그래서 떨어질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나는 1초도 쉬지 않고 몰입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반드시 외워야 될 거는 무한반복 기능을 활용하면 되는데, 내가 녹음을 해서 10초 이내로 녹음해서 무한반복 틀어놓고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효과는 우리 뇌는 반복하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반복하면. 스님들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관세음보살 나무아미 탑을 하잖아요. 이게 순간적으로 몰입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스님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보면 가나선이나 이런 연불선이나 이런 거가 뇌과학으로는 다 몰입을 시키는 행위들이에요. 근데 그걸 몇천 년 전부터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런 방법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국어에 몰입을 해야 되는데 국어를 싫어해 내가. 그럼 몰입이 안 돼요. 그래서 국어에 몰입하려면 국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그 이유는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해야지 몰입이 돼요. 내가 국어 쓸데없는 과목인데 시험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이러면 몰입이 안 돼요. 네. 우리 뇌가 중요하지 않은 걸 왜 몰입을 시켜줘? 몰입을 한다는 거는 우리 뇌가 목숨이 걸린 것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몰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지키는 겁니다. 이제 이 학생이 지키면서 이제 어떻게 되나 봐요. 1주차입니다. 네. 선잠 효과 최고입니다. 근데 그 후에 정말 머리가 맑아지고 잡념이 사라져 공부하는 것들이 훨씬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선잠은 좋은 거예요. 몰입도를 올리는 거예요. 교수님, 선잠은 어떻게 자는 거예요, 그러면? 선잠은 앉은 상태에서 이제 누우면 깊은 잠이 돼요. 그래서 앉은 상태에서 머리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니다. 저는 이제 몰입의자인데, 그 몰입의자라는 거는 이렇게 목을 기대고 앉은 상태에서 선잠을 잘 수 있는 의자를 제가 몰입의자라고 그래요.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자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엎드려서 자는 거예요. 엎드려서 자는데 이제 엎드리면 허리에 안 좋으니까 뭐 방석 같은 걸 하고 불편하지 않게. 네. 네. 이제 더 좋은 거는 이제 뒤에 받침이 없는 의자는 벽에 붙이고 목뼈교를 벽에다 대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더 편합니다. 나중에 이제 해보면. 선잠. 네. 이제 2주차가 됐어요. 이제 공부할 때 잡념은 잘 떠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강을 들을 때 집중력도 높아졌습니다. 이제 몰입도가 저거는 많이 올라간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님들이 하는 화두 하나만 생각하는 거는 3, 4일만 되면은 완전히 100% 몰입 상태가 돼요. 대상이 하나일 때는 집중이 잘 되죠. 공부는 뭐냐면 한 페이지를 공부했으면 그 다음 페이지가 돼. 그러니까 포커싱을 해야 되는 대상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몰입도를 올라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려요. 그래서 2주차가 돼도 완전히 안 올라가고 지금 제가 볼 때 30% 정도 올라간 거예요. 저 정도.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잡념 안 떠오르고 집중도 올라가고 할만하다 그러면 한 30%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1주차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덕분에 무기력해지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30%만 올라가도 공부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가면 50% 이상이 되면 즐겁게 되고 그게 한 70% 올라가면은 행복감을 느끼고 또 8, 90% 올라가면 감격을 하고 신성함을 느끼고 이렇게 돼요. 종교적 감정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5주차로 뛸게요. 몰입으로 세 과목째 공부하다 보니 깨달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 상표법을 공부할 때는 다른 과목에 비해 상표가 재밌는 법이구나 생각을 했고 화학을 공부할 때는 역시 물리나 생물보단 화학이 재밌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디자인 보호법까지 재밌는 걸 보고 이게 몰입의 효과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과목마다 재밌는 거야. 몰입도가 한 50% 이상이 되면 이제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몰입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재밌는 경험으로 바꿔주는 마법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뭘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였는데 이전까지 저는 선택을 잘못해서 적성에 맞지 않는 공부를 하고 있다고 여기며 불행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몰입하면 다 재밌어요. 뭐든지. 네. 참 교수님, 시호를 마무리하면서 한 달간 제가 쓴 일기들을 읽어보았습니다. 같은 사람 맞나 싶을 만큼 많이 변했더군요. 교수님의 말씀처럼 정말로 가치관이 변했고 삶에 임하는 태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공부가 재미있고 또 심지어는 그러면 이제 행복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뭐 친구들하고 나이트 가고 여행 가고 술 먹고 이제 이때가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그게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내가 하는 공부에 몰입해서 더 많은 즐거움을 내가 얻는 거야. 그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행복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6주차입니다. 공부가 재밌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그 자체가 하나의 동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 감정을 느끼고 싶고 저 자신을 테스트하고 싶습니다. 삶에 대해 한 가지 논리로 답을 내리기는 어려웠지만 어렴풋이 알 것 같은 것은 지금처럼 살면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근래의 시간만큼 있는 그대로의 저 자신을 바라보고 기뻐했던 적이 없습니다. 네. 그저 오늘을 열심히 살고 있는 제 자신이 만족스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인 몰입을 해서 저런 상태를 만들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의도적으로. 내려가지 않고. 한없이 가는 겁니다. 근데 교수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요. 이게 저희 아이들에게도 좀 알려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목표를 정해놓고 쉼없이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 뭐 5주차, 6주차 가면서 저는 지칠 거란 또 생각이 안 드는데 지쳐요. 안 그래요? 네, 몰입을 안 지치더라고요. 재미있으면 안 지치고. 제가 했잖아요. 스님들 3개월 동안 계속 하신다고. 제한테 몰입을 받고 500일 이상 연속한 사람이 있어요. 500일까지도? 네, 전혀 안 지쳐요. 2년 넘게. 왜냐하면 이완을 하고 졸리면 선잠 자고 잠 부족하지 않게 하고 운동하고 전혀 안 지쳐요. 그럼 교수님 저 선잠 조금만 자고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주무세요. 아까 왜 1초도 몰입을 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1초도 놓지 않는다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뭐 갑자기 누군가가 말을 건다거나 뭐 해야 될 일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 모두 다 놓고 몰입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몰입도라는 거는 몰입을 하려면 방해받지 않는 연속된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 스님들의 그 가나선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스님들이 가나선 하는데 누가 말 걸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보시면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거의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잘 아시면 되고 이제 그걸 알고 이게 상황에 따라 이제 응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 몰입하는 사람들은 사실 합격, 불합격보다 몰입의 경험이 더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자기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엔트로피 법칙 그리고 뇌과학 이걸 통해서 우리 그 확률, 삶의 우리가 확률을 바꾸는 거, 우리가 엔트로피 법칙에서 이제 확률을 바꾸는 게 중요한데 그것이 이제 시냅스라고 그랬죠. 장기 기억이에요. 네. 그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장기 기억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몰입도를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거는 그 행위를 해도 되지만 생각을 해도 몰입도를 올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1초 원칙, 그냥 어디서나 걸어가거나 계속 의도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인 몰입이에요. 의도적으로 불을 붙이는 거예요. 일단 불이 붙으면 쉬워요. 잘 저절로 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인 노력으로 불을 붙일 때까지는 오르막을 가야 돼. 일단 오르막에 가서 불이 붙으면 저절로 타 들어가요. 재미가 있으니까. 그까지 이제 우리가 오르막이지만 이제 가서 좋은 시간을 가지면 또 오르막을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오르막길을 또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의도적인 몰입으로 행복한 최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제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만으로 몰입이 된다. 와, 몰입의 중요성과 또 사례를 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2주간 귀한 강연해 주신 교수님의 말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의 삶의 기회가 이제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기회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에 몰입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의 날개를 푸른 하늘에 마음껏 펼치시기 바랍니다. 와. 2주간 귀한 강연해 주신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배운 것을 토대로 삶이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 다락방은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종류의 먹거리를 거의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꼭 지켜야 될 기본이 있어요. 기본에 의해서 오해를 했을 때 그게 오랫동안 반복하다 보면 몸에 뭔가 증상이 자꾸 쌓이거든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특효약, 비법을 찾아내는데 기본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죠? 태초 먹거리는 원인을 치료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건 일종의 어떤 건강 먹거리에 대한 강의가 아니고 국민운동. 특히 국민운동 중에서 다음 세대의 젊은 친구들에게 뭔가 이 먹거리에 대한 가치를 좀 바꿔주자.